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마치 검은 잉크가 번지듯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몸은 분명 편안한 이불 속에 있는데 마음은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따갑고 초조합니다. 내일 일이 걱정됩니다. 자식 일이 걱정됩니다. 건강이 걱정되고 돈이 걱정되고 사람들 눈치가 걱정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불안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짐은 하루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어깨는 점점 더 처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되고 미래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걱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두려워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걱정들이 이제는 삶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걱정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피하려 하면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이 사라지는 7가지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 평온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보이지 않는 짐 등산로. 입구에 두 사람이 섭니다. 한 사람은 큰 배낭을 짊어졌습니다. 배낭 안에는 텐트도 있고 침낭도 있고 코펠도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일주일을 머물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빈손입니다. 물 한 병만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오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속도로 걷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차이가 납니다. 배낭을 맨 사람은 점점 느려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겁습니다. 중간에 멈춰 서서 쉬어야 합니다. 배낭을 내려놓고 싶지만 필요한 것들이라 버릴 수 없습니다. 빈손인 사람은 가볍게 걷습니다. 산새 소리도 들리고 나무 향기도 맡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 주변 풍경을 즐깁니다. 해질 무렵 두 사람 모두 정상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상태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기진맥진한 채 주저앉았고 다른 사람은 여유롭게 일몰을 바라봅니다.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배낭을 가득 짊어진 사람들.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내년 걱정을 모두 오늘 짊어지고 갑니다. 자식이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아직 중학생인데 벌써 걱정입니다. 취업할 수 있을지도 걱정하고 결혼은 잘할지도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모두 지금 걱정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치매에 걸리면 어쩌나? 다리를 다치면 누가 돌봐줄까? 아직 건강한데 미리 걱정합니다. 돈 걱정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쩌나?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살까? 예금 이자가 낮으면 손해 아닌가? 당장 굶지는 않는데 불안합니다. 사람 걱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뒷담화하는 건 아닐까? 무시하는 건 아닐까?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혼자 상상하며 걱정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을 모읍니다. 어제 걱정, 오늘 걱정, 내일 걱정을 한꺼번에 짊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어깨가 짓눌립니다. 허리가 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문제는 고작 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는
실체 없는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를 실제 짐처럼 짊어지고 삽니다. 무거운 배낭을 맨 등산객처럼 힘겹게 살아갑니다. 주변 풍경을 볼 여유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걷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배낭을 내려놓으십시오. 필요한 것만 챙기십시오. 오늘 필요하지 않은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산새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 향기가 맡아집니다. 걷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걱정은 삶을 무겁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제2장. 이미 지나간 시간 강가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물을 바라봅니다. 물은 쉼 없이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산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한 번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인이 생각합니다. 저 물처럼 지나간 시간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10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길을 걸었다면 지금 삶이 달라졌을 텐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20년 전 일도 떠오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안함이 쌓입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더 많이 도전할 걸, 꿈을 포기하지 말 걸.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노인은 강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노인의 한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다 보면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을 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끝없이 과거를 후회합니다. 자식 교육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더 엄하게 키울 걸, 아니, 더 다정하게 대할 걸, 학원을 더 보낼 걸, 아니, 자유롭게 놀게 할 걸. 이미 자식은 다 컸는데 아직도 후회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화내지 말 걸, 그때 더 이해할 걸, 그때 한마디만 더 했더라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직할 걸, 그때 창업할 걸, 그때 승진 기회를 잡을 걸. 이미 은퇴했는데 후회가 남습니다. 과거는 무겁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돌아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후회합니다. 그 후회가 쌓이고 쌓여 현재를 짓누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듯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가려고 애씁니다. 그 노력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중화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재에 머무십시오. 강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 흐를 뿐입니다. 산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마을을 지나 바다로 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후회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노인은 강물을 바라보다 일어섭니다.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하지만 이제 노인은 압니다. 흘러간 물을 아쉬워하는 대신 지금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제3장.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책상 위에 달력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14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을 보지 않습니다. 내일을 봅니다. 다음 주를 봅니다. 내년을 봅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어쩌나. 다음 주 모임에서 뭐라고 할까. 내년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앗을 골라 정성껏 심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농부는 걱정이 많습니다. 싹이 나지 않으면 어쩌나. 가뭄이 들면 어쩌나. 태풍이 오면 어쩌나. 병충해가 생기면 어쩌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이웃집 농부는 다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싹이 날 때가 되면 납니다. 비가 올 때가 되면 옵니다. 태양이 비출 때가 되면 비춥니다. 자연의 순리를 믿고 맡깁니다. 수확철이 되자 두 농부의 밭을 봅니다. 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걱정이 많던 농부의 밭은 곡식이 별로 없습니다. 걱정하느라 제때 물을 주지 못했고, 불안하여 거름을 너무 많이 줬고, 조바심에 싹을 자꾸 건드렸습니다. 편안했던 농부의 밭은 풍성합니다. 할 일을 하고 기다렸을 뿐인데 자연이 알아서 키워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걱정, 모레 걱정, 10년 후 걱정까지 모두 오늘 합니다. 자식 미래를 걱정합니다. 대학은 어디를 갈까? 직장은 어디를 잡을까? 배우자는 누구를 만날까? 자식은 아직 어린데 부모는 벌써 10년 후를 걱정합니다. 건강 미래도 걱정합니다. 10년 후에 병이 생기면 어쩌나, 20년 후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쩌나. 지금은 건강한데 미리 불안해합니다. 경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쩌나,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연금이 줄어들면 어쩌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전전긍긍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오늘을 사십시오. 씨앗을 뿌렸다면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었다면 기다리십시오. 걱정하는 대신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믿으십시오. 미래는 오늘의 선택이 만듭니다. 오늘 걱정하면 불안한 미래가 오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좋은 미래가 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현재가 보입니다. 제4장. 지금 이 순간에 기적.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나뭇가지에 쌓이고 지붕에 쌓이고 땅 위에 쌓입니다. 한 사람이 창가에 서 있습니다. 눈을 봅니다.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어제 실수한 일이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이 떠오릅니다.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창가에 섭니다. 눈을 봅니다. 정말로 봅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어떤 것은 크게 내리고 어떤 것은 작게 내립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곧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리는 눈만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눈을 보는데 한 사람은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현재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현재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배를 채웠을 뿐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주변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만 움직였을 뿐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개만 끄덕일 뿐 진짜로 듣지 못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명 많은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시간만 지나갔을 뿐 살아있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에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을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자바 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는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현재만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진짜로 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주변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 발소리. 세상은 살아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느끼십시오. 의자에 닿은 엉덩이, 바닥을 디든 발, 옷에 스치는 피부.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이것이 지금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순간이 특별해집니다. 눈 내리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밥 한 숟가락이 감사해지고 숨 쉬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5장 통계가 말하는 진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 100가지 걱정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모두 심각해 보입니다. 모두 걱정할 만한 일들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종이를 꺼내봅니다. 100가지 걱정 중 몇 가지가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0개 중 40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걱정만 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30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는데도 계속 후회했던 것들입니다. 22개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작은 일들입니다. 4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날씨, 타인의 선택, 세상의 흐름,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는 것들입니다. 진짜 걱정할 만한 일은 단 4개뿐이었습니다. 100개 중 4개, 100분의 4%입니다. 나머지 96개는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실수하면 어쩌나? 누가 뭐라고 하면 어쩌나? 출근길에도 걱정합니다. 상사 기분이 안 좋으면 어쩌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회의에서 질문받으면 어쩌나? 퇴근 후에도 걱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하나? 프로젝트는 제때 끝날까? 실적이 안 나오면 어쩌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걱정합니다. 자식 성적은 괜찮을까? 남편 건강은 괜찮을까? 부모님은 잘 계실까? 하루 24시간이 걱정으로 채워집니다. 일주일 7일이 걱정으로 지나갑니다. 1년 365일이 불안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피로와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정작 삶은 없고 걱정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돌아보면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이것이 걱정의 실체입니다. 대부분은 허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걱정합니다. 100번 걱정했는데 4번만 맞았어도 또 100번을 걱정합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 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마음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분별하십시오.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걱정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일어날 일인가요? 아니면 상상 속의 일인가요?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이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냉정하게 보십시오. 대부분의 걱정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만 남기십시오.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100가지 걱정이 4가지로 줄어듭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로 진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통계가 말합니다. 당신의 걱정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제6장, 손을 펴는 연습. 주먹을 쥐어봅니다. 꽉 쥡니다. 힘을 줍니다. 손가락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손톱 자국이 생깁니다. 1분이 지나자 손이 아픕니다. 2분이 지나자 손이 저립니다. 5분이 지나자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놓지 않습니다. 계속 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쥐고 있어서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10분이 지나자 손이 굳습니다. 20분이 지나자 팔까지 아픕니다. 30분이 지나자 어깨가 뻐근합니다. 이제 손을 펴려 합니다. 하지만 잘 펴지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쥐고 있어서 근육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펼칩니다. 아픕니다. 손가락이 뻣뻣합니다. 조금씩 펼칩니다. 마침내 손이 펴집니다. 손바닥을 봅니다.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곧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시원합니다.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살다 보면 주먹을 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을 꽉 쥐고 삽니다. 불안을 움켜쥐고 삽니다.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식 걱정을 줍니다. 항상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부모 같습니다. 그래서 쥐고 또 줍니다. 돈 걱정도 줍니다. 늘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가난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고 또 줍니다. 건강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고 또 줍니다. 사람들 시선도 줍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신경 씁니다. 놓으면 손가락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고 또 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손이 아픕니다. 아니, 온몸이 아픕니다.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하지만 놓지 못합니다. 놓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래 쥐고 있어서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말합니다. 손을 펴보라고, 놓아보라고. 겁이 납니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놓으면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놓는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티는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걱정부터 놓아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놓아보십시오. 오늘은 날씨 걱정을 놓으십시오. 비가 오든 햇빛이 나든 어차피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남의 시선 걱정을 놓으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레는 자식 걱정을 한 시간만 놓으십시오. 자식도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손을 펴는 것이 어색합니다. 다시 쥐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곧 익숙해집니다. 손을 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을. 사분율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십시오. 쥐고 있는 것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씩 놓으십시오. 천천히 놓으십시오. 급하게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놓는 연습이 익숙해지면 손이 편해집니다.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시원해집니다. 걱정을 놓으면 평온이 옵니다. 불안을 놓으면 자유가 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손을 펴는 연습을. 제7장 고요한 호수로 가는 길. 산속에 호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호수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물결이 일렁이고 출렁입니다. 호수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면에 비친 하늘도 일그러집니다.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점점 바람이 잦아듭니다. 마침내 바람이 멈춥니다. 호수가 고요해집니다. 물이 맑아집니다. 호수 바닥이 보입니다. 돌멩이가 보이고, 물풀이 보이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도 보입니다. 수면에 하늘이 비칩니다. 구름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새가 날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고요하니 모든 것이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호수와 같습니다. 걱정이라는 바람이 불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일렁이고 출렁입니다. 아무것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가 구분됩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구분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까요?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걱정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도 호수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수면은 일렁이지만 바닥은 잔잔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겉은 일렁여도 안은 고요하게. 앉으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느끼십시오. 들숨이 들어옵니다. 날숨이 나갑니다. 다시 들숨이 들어옵니다. 다시 날숨이 나갑니다. 그저 숨만 지켜보십시오. 다른 것은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릅니다. 걱정이 스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처음에는 5분도 힘듭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2주일이 지나면 10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20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파도가 잦아듭니다. 맑아집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평온이 찾아옵니다. 본생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지켜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평온이 늘어납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도 맑아질 것입니다. 그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요한 호수로 가는 길을. 오늘 우리는 7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걱정은 보이지 않는 짐이지만 실체는 없다는 것. 둘째,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셋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걱정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넷째,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다섯째, 우리 걱정의 96%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여섯째, 걱정을 놓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일곱째,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 이 7가지가 하나로 모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걱정은 선택이라는 것을, 불안은 습관이라는 것을, 평온은 연습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강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 흐를 뿐입니다. 씨앗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싹을 틔울 뿐입니다. 눈은 어제를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릴 뿐입니다. 자연은 현재를 삽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과거와 미래를 놓아주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하나씩 걱정을 놓아보십시오. 오늘은 날씨 걱정을 놓고, 내일은 남의 시선 걱정을 놓고, 모레는 미래 걱정을 놓으십시오. 한 달 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깨가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숨이 편해져 있을 것입니다. 미소가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맑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평온이 머무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